백성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하디슈 한번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십니다.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번 잡아 돌려볼까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환원유. 진짜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네. 환원유가. 그러니까 뭔가를 환원시킨 기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예. 예. 탈지 분유를 물에 용해한 것에다가 유지방을 첨가해서 우유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 또는 우유를 그대로 건조시켜 만든 게 이제 전지분유잖아요. 예. 그걸 이제 물에 용해를 시켜서 예. 예. 뭐 드셔보신 적 있죠? 옛날에는 이 전지분유 사실은 어릴 때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예. 이제 아이들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도 예.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지만 예. 어른들도 이렇게 많이 타서 먹고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생우유하고는 맛이 다르잖아요. 예. 예. 바로 이제 그 우유를 이제 환원유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오늘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거는 중국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량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예.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거 가끔 드시죠? 아유, 저도 좋아하죠. 가끔 바나나 우유. 먹는데요. 예. 이런 그 가공 우유 제품 대부분이 이 환원유를 써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소비자들은 원유, 그러니까 생우유에다가 그 흰 우유에다가 네. 이런 거를 이제 재료를 타서 뭐 예. 딸기랄지 초코 성분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늬만 우유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건데. 네. 저도 사실은 이런 그 가공 우유를 먹으면서 그렇군요. 맛이 좀 이게 뭐 이렇게 딴 재료를 섞어서 이렇게 약간 좀 우유 맛이 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예.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보니 예. 이제 이해가 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또 미국 한다고 청취자분들이 화를 내실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얀 우유에다가 이렇게 시럽으로 짜서 딸기 마시면 딸기 맛, 바나나 마시면 바나나 맛, 초코 맛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넣어서 시럽을 넣어서 이렇게 마치 네. 초코우유처럼 먹는데 시럽도 이제 그 천연 시럽을 주로 많이 쓰죠. 예. 네. 그 맛이 진짜 틀려요. 우리나라 바나나 우유하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뭐 이제 국내에도 요즘에 그러면 예. 뭐 생바나나 그냥 그러나요? 갈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예. 것들도 나오긴 하죠. 그리고 모든 제품이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가 이제 그런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예. 이 컨슈머 리서치가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이처럼 이제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이제 조사를 해 봤더니 네. 원유가 들어가지 아예 안 들어갔거나 네. 그러니까 절반 이하 들어간 제품의 비중이 거의 81.7%나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81.7% 가운데 56.7%. 네. 그리고 아예 전혀 안 들어간 거. 이것도 무려 그 25%. 네. 그러니까 15개 정도 종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4종류 가운데 하나는 아예 그러니까 우유 자체를 넣지 않은 네. 예, 탈지분유나 전지분유를 넣은 그런 제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 전 늘 궁금한 게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네. 식품 뭐 위생부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하여튼 보건부라든지 이런 식품을 검사해서 허가를 해 주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있다가 이러냐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예.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에 네. 가공유,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 그러니까 뭐 탈지분유나 전지분유를 쓴 것도 우유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따지자면 예.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소비자로서는 약간 좀 속은 기분이 좀 들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앞으로는 구별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지적도 이번에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쏘은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에 환원유라고 하는 게 국내의 분유를 만든 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2012년에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된 그 배경에도 네. 그 당시 이제 국내 이 우유 생산하는 이제 축산업계 쪽에서 예. 아니 국내에서도 우유가 남아도는데 왜 자꾸 해외에서 예. 그런 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탈지분유라든가 전지분유 이런 걸 가져다가 쓰느냐. 예.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유 표기 문제가 나왔고 네. 결국 유권 해석을 이렇게 내린 건데요. 그러니까 국내산이 아닌 것들이 꽤 된답니다. 그러니까 탈지분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지금 이제 이번에 조사한 60여 종 가운데서 한 44종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40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원가가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 4867번님이 한 업체가 생우유에 과즙 넣은 걸 출시했었는데 저렴한 국내 소비자 입맛에 안 맞아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시고요. 구략 9361번이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미료 없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 해서 먹어봤는데 입맛이 안 맞아서 인기를 못 끌었던 거 비슷하네요. 이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비자가 결국은 현명할 수밖에 현명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모든 함량 표시 읽고 어디서 이게 수입됐는지 다 꼼꼼하게 따지고 사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이제 보험 약관 정도 글씨가 작지는 않은데 예. 그 제품 뒤에 이제 다 작은 거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작잖아요, 이게. 작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대부분은 그냥 믿고 사는 건데. 네. 그런데 앞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찮지만 네. 이거 뭐 작은 글씨 다 읽어가면서 예. 이게 뭐 분유를 썼다 했을 경우에 그걸 어디서 수입을 한 건지부터 다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좀 기분이 덜 나쁘시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볼라 그럽니다. 아, 그러시죠. 예. 저는 근데 제가 병을 앓고 난 다음부터 식품을 살 때 매일 뒤에 영양 성분 표시를 제가 보고 사거든요. 네. 그래서 포화지방이 얼마고 콜레스테롤이 얼마고 이걸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 통계 수치가 정확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늘 궁금해요. 사실. 정직하게 표기를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라면을 한 봉지 다 끓였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얼마, 반 봉지 끓였을 때는 얼마, 나트륨 함량 얼마 이게 다 나와 있는데 네. 과연 이거를 믿고 살 만한 만큼 업체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계측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뭐 그래도 믿어야 됩니까? 어찌됐건 이제 검사기관에 예. 검사를 거친 거니까. 알겠습니다. 대략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대략 믿어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원산지 표시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꺼림직하긴 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해서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 낙태죄, 임신 중절죄 뭐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조국 수석이 말하는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임신 중절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프란체스코 교황 발언을 인용한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재열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방송을 끝나고 아무 생각 없이 뚫레뚫레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늦게 온라인에서 뉴스가 떴습니다. 천주교 측에서 왜곡 인용 문제를 강하게 항의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연결을 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맡고 계시는 이동희 신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희 신부입니다. 신부님, 그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실태조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 그것이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단지 임신 중절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숫자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임신중절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 원인 배경,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겪게 되는 여성의 고통, 이런 점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런 점들을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네. 어려운 점들을 네. 어떻게 도와주면서 함께 생명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네. 하는 이런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방면으로 좀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과 연결됐으니까 이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생명윤리 또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은 뭐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불교, 기독교 또 우리 천주교에서는 각각 어떻게 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혹시 신부님께서 일반적인 이론이나 또는 논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네. 우리 세 종교 모두가 다 이 생명 존중 사상은 동일하죠. 네. 어떤 경우라도 이 생명권은 보호돼야 된다라는 이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뭐 불교라든가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이념이라든가 네. 또 그 가르침의 그런 일치된 부분에서 네. 조금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갭이 벌어집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낙태를 전면으로 반대한다라는 그런 쪽에서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임신 몇 주부터는 또 허용할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저 의견이 좀 네. 분분하게 갈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 한대 의견을 그 각각의 그런 종교들에서 네.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데 예. 우리 천주교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린 전 세계가 예. 똑같이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본 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을 네. 동일한 교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동일한 교리라고 하면 어떤 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명권은 존중돼야 되고, 예.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예. 요즘 얘기하고 있는 자기 선택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 가지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네. 없다라는 그런 점이 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견지하는 그런 교리 내용입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청취자분들에게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건 또 원ton 원치 않건 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건 일단 그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 생명의 생존권은 선택권은 자기 선택권은 존중돼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하게 예. 인공 임신 중절이 용인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임신부가 예. 임신한 것 바로 이 태아 때문에 네.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을 임신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네. 치료하는 과정에서 낙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조국 수석이 이 청와대 답변 첫 부분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0년 이후에 실시되지 않았던 임신 중절 실태 조사 재개하겠다 이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인용문 열겠습니다.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렇게 조국 수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께서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예. 이 다양한 내용을 문단 이야기한 것인데 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네. 각각의 문단에서 필요한 단어만 뽑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교황님이 낙태를 마치 이제 좀 새로운 그런 전환점으로 다시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알게끔 어떤 의미에서는 호도한 그런 거에서 좀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변함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교황성하께서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이 낙태도 몇 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허용돼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인터뷰에서 네. 오히려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예.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말씀하시는 네. 그런 톤으로서 인터뷰였어요. 네. 다만 여기서 네. 이제 천주교회의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고해성사는 어떤 죄라도 더 용서를 받거든요. 네. 그런데 낙태죄 같은 경우는 네. 교회 법에 예. 자동 파문의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예. 네,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이것을 자동 파문의 제재이기 때문에 네. 이 고의성직자가 그 고해성사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모든 신부님들에게 다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긴 했지만은 네. 근데 바로 이런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 한시적으로 모든 신부님들에게 부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에 그 결정을 하기 그 전에 발언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고해성사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낙태를 한 여성이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하느님의 그 크신 자비가 그들에게 제외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미의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네.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군요. 새로운 균형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그 맥락에서도 벗어났고 네. 새로운 균형점은 오히려 네.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예. 너무 이게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모르면서 원문을 모르면서 그냥 어떤 다른 외신이라든가 이런 걸 인용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익 신부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황성하께서 이 낙태죄 자체가 파문에 해당하는 강력한 어떤 신앙적인 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받을 때 한번 그 속죄에 대한 그 경중을 한번 들어보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이신 건데.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신부님이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낙태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지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 양심의 법하고 이런 실정법하고는 사실 틀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내용이 교황성하라는 말씀을 프란체스코 성하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고 앞뒤 문맥을 다 자른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하는 아주 그 귀에 쏙 들어오는 그 단어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고 지향하는 그 생명의 존중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황성하의 이름을 얹어서 청와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뭐 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게끔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하는 문장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또 여쭤볼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저도 견진을 오래전에 받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받았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낙태죄가 있어도 말이에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글자인데요. 지금 낙태죄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도 뭐 이렇게 아시는 걸 같은데. 네,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실정적인 죄라고 해야 됩니까? 죄로 명목으로 묶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생명윤리에 낙태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거를 신앙적인 죄로 묶어야 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증적인 죄의 차원에서 풀린다라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법에서도 풀려 있으니까 양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정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만일에 살인을 실정법에서 그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서도 이건 살인은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실증의 죄하고 양심의 죄는 엄격히 구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양심을 오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주 이런 점을 굉장히 염려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만큼은 조국 민정수석이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답변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해명이라도? 예. 아직 못 들었는데 예. 뭐 이제 만나 볼 수 있겠죠. 뭐.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명해 주셔서요. 네. 정부가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천주교의 그런 의미도 알려주시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낙태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를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 이동익 생명 존중의 사회가 되기를 정말 강력히 희망합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익 천주교 주교회 생명위원회 신부님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